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보게 되면 소비자가 있고 경제 밸류 이 밸류 체인의 경제 주체가 그다음 유통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업체가 있고 ODM 업체가 있는데 이 사선을 쭉 그으면 돼요. 사선을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10시에서 4시까지. 그래서 소비자는 제외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그리고 브랜드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숏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화로 인해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반면에 브랜드력이 높은 업체들 그리고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업체들은 롱이었다. 롯데쇼핑이나 하이마트, AVCNC 주가가 심지어는 5분의 1로 떨어진 업체들도 많아요. 롯데쇼핑 50만 원 하다가 지금 10만 원이란 말이죠. 하지만 LG생활건강, 에스티로더, 코스맥스 그리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 커링, LVMH 이런 회사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죠. 그게 중국인 소비하고 또 맞물리게 되면서 이 브랜드 업체들,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은 기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지난 온라인화 10년에 달라진 투자 지형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책에는 안 넣은 건데 제가 유통 전문가지 배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유통의 밸류체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소비자들이 100의 물건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30% 마진을 ODM 업체들이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원가가 30%예요. 화장품 이제 럭셔리 같은 20%밖에 안 하지만 그 다음에 브랜드 업체가 40%를 가져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은 편의점이나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비슷합니다. 30% 정도 마진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뭐랬어요? 소비자하고 유통 사이에 지금 뭔가 마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래서 유통 마진이 지난 10년 동안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절반은 아마 좀 배송 시장이 예전에는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이 다 대형마트 직접 갔죠. 백화점 직접 가서 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집에서 편하게 배송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그 노고 시간과 노력의 노고를 갖다가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불 안 하죠. 누가 지불을 해요? 유통업체가 다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터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송 시장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유통의 마진 10% 훼손된 거에 절반을 이 배송 시장의 형성으로 가져간 것 같고 지금 배송 시장이 택배 시장이 한 7.5조 정도 되잖아요. 유통시장이 한 360조 시장이니까 계산해보게 되면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건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후생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의 마진이 훼손되고 이마트가 2010년에 영업이익률이 7%였는데 지금 2%예요. 5%포인트가 하락을 한 겁니다. 경쟁이 심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진이 지금 소비자들은 커지고 유통은 줄어들고 중간에 배송시장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 이 틈새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전, PC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이제 어디까지? 슈퍼, 편의점까지 퀵커머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성에 대해서는 뭐 따로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배송시장 확대 때문에 택배업체들 그리고 이 운송업체들, 유군, 해운, 항공 업체들의 추가적인 실적과 주가의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게 되면 유통시장이 온라인 유통시장이 재편이 되게 되면 아까 제가 아마존처럼 마진을 올릴 거예요. 가격을 올릴 거예요. 소비자한테 배송비를 전가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이렇게 후생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 말은 뭐예요?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심할 때 여러분들은 최대한 소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소비자 후생이 좋을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대한통운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택배 시장 규모가 지금 7.5조 원 정도가 되고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나 실적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경쟁 심화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증가한 것보다 이제 시장에 성장한 것이 더 작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좀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가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이거 이제 경쟁이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시장 재편도 되고 있죠. 지금 CA 대한통운이 50% 넘었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고 제가 유통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이 삼국지인데 삼국시대가 전개되고 있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역량을 제고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제3자 거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3자 거래 시장은 지금 그냥 그 벤더들이 알아서 그냥 오렌지 택배 쓰고 막 하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 메이저 유통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배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온라인 메이저 유통업체들이 뭔가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는 이런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까. 그죠? 그런 풀필먼트 서비스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겠어요? 메이저 운송업체들이죠. 그래서 이런 메이저 운송업체들과의 이 전략적 제휴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쿠팡은 자기 물류센터가 170개가 있으니까 그거 쓰는 거고, 이마트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이런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이거를 잘 봐야 되죠. 저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그죠? 카카오는 유통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선물하기 서비스가 대박 나가지고서 이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플랫폼 업체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선물하기 우연히 해봤는데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서 뭐 매출이 2조 넘어서고 막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이제 쑥 들어갔어요. 이게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여기에 뭐 강의도 가고 했는데. 근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유통의 이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그냥 유통은 좀 익혔는데 이 물류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의 AI 역량과 물류를 갖다가 합하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온라인 유통업체와 이 제3자 거래 시장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 물류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M&A 추진하고 자기들의 AI 역량을 갖다가 합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카카오가 이런 쪽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이 DNA입니다. DNA. 이때까지 숫자만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제 좀 추상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건희 회장이 뭐 유통은 부동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클리오라는 화장품 업체 이제 경영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클리오 이 대표이사님이 굉장히 그 브랜드 트렌드를 보는 눈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저가에서 그렇게 계속 실적 개선을 이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토로하시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자기가 화장품은 정말 잘 만들겠는데 유통은 진짜 모르겠다. 왜냐하면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특이한 게 뭐냐면 브랜드가 유통을 직접 했어요. 이게 원브랜드 샵이죠. 그래서 뭐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뭐 이런 샵들이 있잖아요. 브랜드 업체가 직접 유통을 했어요. 그런데 브랜드하고 유통의 마인드는 굉장히 다르죠. 브랜드는 뭐예요? 브랜드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프레퍼런스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 트렌드에 걸맞는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마인드는, 브랜드의 DNA는 개발과 마케팅이에요. 근데 유통은 뭐예요? 유통은 소비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의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MD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입지를 잘 골라야 돼요. 입지를. MD하고 입지. 그래서 부동산업이라고 한 거잖아요. MD하고 입지. 그러니까는 이분은 이건 되게 자신 있는데 이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거 제품이 좋아도 시장을 들어오지 못한 브랜드 업체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영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죠. 온라인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하고 유통이 분리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2015년부터. 그래서 클리오라든지 닥터자르트라든지 AHC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물류, 이 온라인 유통, 이게 달라요. 원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입지하고 MD가 되게 중요했는데, 예? 오프라인 유통, 기존의 유통은. 근데 이 온라인 유통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이 입지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거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MD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제품 다 있으니까. 아까 백화점에서는 화장품하고 옷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500만 개 SKU가 있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MD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팔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잘 핸들링 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앱을 만들면 뭔가 좀 허접해요. 쿠팡이나 이런 전문 업체들에서 만든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뭔가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업의 개념이 변하고 있고 이 DNA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적합한. 지금 쿠팡이 유통업체입니다만은 IT 업체라고 하죠. 전체 임원의 40%가 개발자예요.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 전체 임원의 거의 대부분이 다 MD 아니면 물류 전문가들입니다. DNA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류 쪽은 잘 모르잖아요. 운송 쪽은 잘 모르니까 지금 이러한 도전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전에서 물류 업체들은 어떤 DNA가 새로 활성화시키고 또는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